반갑습니다. 김정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극인들은 대충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나는 극단 춘추 단원이 되기도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나의 작품들이 극단 춘추에 의해 많이 제작, 공연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토스카인 서울, 노자일기, 엘렉트라인 서울, 장시일가, 우름마 그리기, 서교수의 양심, 달빛 훔치기 등과 같은 작품들로 무려 7편이나 되었습니다. 홍보석 멘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2022년 3월에는 또 그 여인이 잠들기 전에 하는 작품도 공연될 거예요. 어느 60대 여인의 연애 심리 또는 성적 욕구 등을 그려본 작품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작품들의 연출은 현재의 극단 대표 송은상이 거의 다 했는데 단지 토스카인 서울만은 이전의 극단 대표 문고훈이 받았답니다. 작가님, 우리 엄마 그리기란 연극은 작가님이 직접 연출까지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일단 그냥 물쩍 넘어가십시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복잡해진다 말씀이시죠? 그래요. 우리 극단에서는 극단 춘추를 창단했던 문고훈 대표의 일주기를 맞아 당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2022년 1월 12일부터 알과 핵이란 소극장에서 막차탄 동기동창이라는 작품도 공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문고훈 형의 연극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무슨 한 작품의 무대 세트비로 아파트 한 채 값도 투입하셨다면서요. 글쎄요. 누구를 통해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뭉뚱그려 한마디로 문고훈은 연극을 위해 태어났고 연극과 함께 살다가 마치 연극 배우처럼 호련히 사라져간 사나이 같았습니다. 연극과 함께 살다가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시적이거나 낭만적인 표현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극과 함께 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형극의 길이요 유배객의 삶과도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작가님, 연극인의 삶을 형극의 길로 또 유배객의 삶으로 좀 비유하시는 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실까요? 아니요. 실제가 그러했던 거예요.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이 한평생 오직 연극인으로 치열한 열정을 다 바쳐 애를 써도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조차 전혀 마련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정착할 곳이 없는 집시들처럼 저희끼리 예수님네 하는 짓거리에 미쳐서 비실용적, 비일상적 삶만을 영위하는 얼빠진 사람들로만 여겨졌으니까요. 이를테면 문고훈의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당신 혼자 연극에 미쳐 서울 변두리에서 라면과 소주로 배를 채우며 살았단 말씀이에요. 60여 년 연극에만 매달렸던 분인데도 때로는 교통비가 없어 서울에 나올 수가 없다는 말까지 질투하면서요. 그런 결과로 알코올 의존성 환자가 되어 당신은 하는 수 없이 미국행 여객기에 몸을 실었고 일종의 개인사적 일화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문고훈이 어느 날 술잔을 들고 나한테만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총각 시절에 훗날 부인이 될 여인과 연애를 할 때 처가 쪽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을 끊기로 작정을 했었답니다. 그때 비렁뱅이 연극쟁이가 너를 찝쩍거리는 까닭은 우리 집 살림을 넘보기 때문이다 하는 식의 말들을 문고훈이 듣게 되었던 거래요. 그래서 문고훈은 그때 처가 쪽을 향해 굶어 죽을지언정 처가 쪽 돈은 단돈 10원도 탐을 내지 않을 테니 절대 안심하시라 하는 맹세까지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처가 쪽에서 안심을 했고 문고훈은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평생 동안 문고훈은 그 약속을 지켰나 봐요. 그 문고훈 대표님도 배우 하시려다가 연출가가 된 케이스인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은 없어진 학교지만 문고훈은 서라벌 예술대학을 졸업했는데 처음부터 연출을 지망했었대요. 당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빌리자면 어느 날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해보니 혀가 좀 짧은지 아무래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대사 전달이 좋지 못할 것 같고 거울 앞에서 여러모로 살펴보았지만
키만 껑충 컸지 자기 꼴에서 별다른 매력을 찾을 수가 없어. 에이, 배우하기는 틀렸다 하는 판단을 해버렸대요. 작가님하고는 어떻게 손을 잡게 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겠죠. 우리 사이에는 지연도 학연도 닿지 않았어요. 문고는 1979년에 극단을 창단하여 줄기차게 작품들을 제작, 연출해 왔는데 나는 극단 춘추에서 만든 연극들 중에서 드레스, 막차탄 동기동창, 선사이 보이, 아마데우스 같은 명작들을 관람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고은은 언제부터인가 나의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말하자면 문고은과 나는 한 사람의 연극 연출가와 한 사람의 극작가로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문고은이 나한테 딱 한 살 위였는데 술집에 한 말이지만 그는 우리가 한국의 체호프와 스타니슬랍스키가 되자는 말도 했었답니다. 작가님, 토스카가 원래 유명한 푸치니 오페라 작품이잖아요. 어쩌다가 그 작품을 연극으로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한테는 다른 창작극도 또 만났을 텐데. 참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인데 내가 잠시 감상적인 감정에 빠져버렸나 보군요. 고백하자면 혼자 조용히 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눈물을 훔친 적도 없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현수연 씨가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으니 그 작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겠군요. 네. 당장 그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기억해낼 수도 있을 테고. 이참에 우리 시청자를 위해 현수연 씨가 오페라 토스카의 줄거리를 좀 일러주시겠어요? 그럴까요? 1900년 1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초연된 오페라 토스카는 19세기 후반 베르디 이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군림한 푸치니의 작품인데 원래는 사르드란 작가의 동명희곡을 각색한 것이었죠. 정치력을 이용한 일종의 치정 살인극이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인공인 토스카는 원래 유명한 그 당시의 소프라노 가수로 설정되었고 경시총감 스카르피아는 토스카에게 카바라도시라는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녀를 노리는 인물로 나오죠. 그랬는데 카바라도시는 친구가 가담한 정치적 사건 때문에 스카르피아 조직원들에게 체포를 당해요. 파렴치한 스카르피아는 토스카를 속이려고 카바라도시를 처형할 때 공포탄을 쏘아 그를 살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 야욕을 채우려 들면서 실탄을 쏘아 카바라도시를 죽여버립니다. 다른 한편 토스카는 결정적인 순간에 스카르피아를 죽이고 카바라도시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으나 카바라도시가 실제로 처형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성벽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토스카인 서울 공연 이전에 극단 춘추에서는 나의 작품 오토바이 옆에서를 공연한 적도 있고 문고은 연출로 포옹 그리고 50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한국배우협회에 의해 제작될 때 그 작품의 연출 또한 문고은이 맡기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문고은과 김영문은 속된 말로 명콤비가 되어서 지방연극제 심사도 함께 다녔고 걸핏하면 둘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잔 앞에서도 우리 두 사람은 오직 연극 관련 얘기만 주고받았고요. 내가 인연탈인이라는 책에서 문고은형에 관한 글도 썼는데 현수인 씨가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봐봐요. 네, 작가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는 지하철 4호선 창동역 부근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만나 두루 작품 얘기를 나누면서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곤 헤어지곤 했다. 문고은 형이 이진순 선생 휘하에 있을 때 오페라 토스카의 조연출을 맡아본 적이 있다며 그때 그 오페라를 연극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마치 노래처럼 나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같은 얘기를 수차례 듣다 보니 그 작품의 연극화가 마치 그의 소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점차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내가 토스카의 무대를 서울로 옮기고 시대 상황도 현대로 잡아 희곡 토스카인 서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토스카인 서울은 그 형이 마지막으로 연출한 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 형이 지상에서 연출한 마지막 작품이 되기도 했다. 토스카를 연극화하면은 자연 전제 조건에 뒤따르듯 했다. 문고원은 처음부터 오페라를 연극화하되 토스카 하면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과 같이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 몇 곡은 살려야 한다는 지론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문제는 또 캐스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뮤지컬 명성황후, 맘마미아 등에 출연한 바 있는 이태원 씨를 섭외하기로 했다. 문고원 형은 미국에서 그녀와 무슨 작품을 함께 공연해 본 적이 있었다고 했다. 서술로서는 일사천리격으로 매사가 술술 풀린 것 같은데 사실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작비가 제 아무리 넉넉해도 배역에 알맞는 인류 연기자를 캐스팅하기란 스케줄 문제 등으로 해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법인데 그때 문고헌은 감히 박인환, 박철호, 이태원이란 톱스타급 연기자를 섭외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울국제예술제에서 극단에 줄 수 있는 지원금은 불과 1,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그 작품을 위한 무대 미술비만도 통사정을 했지만 1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막 기억이 나는데 배우 최종훈이 문고원의 딱한 입장을 보다 못한 듯 1천만 원짜리 스폰서 한 군데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문고원의 연극 정신을 한 한마디로 절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일상인은 차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을 그는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이었어요. 연극을 위한 일인데까지 물붙할 게 뭐냐는 식이었죠.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남에게 동정을 빌 수는 없겠지만 연극을 위해서라면까지 못할 일이 없다는 식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그 어떤 공격에 처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탄하려 들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간단명료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연극을 하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뭐 하는 말이 그의 철학적 유체 같았습니다. 일종의 역설이 될 것도 같은데 문고원은 한평생을 그렇게 살며 그렇게 연극을 해왔기에 그를 아는 연극인들은 그의 순수성에 이끌려 그의 작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최종원의 협조도 그런 차원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전수연 씨가 계속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문고원 형이 출연 섭외차 이태원 씨를 만나러 갈 때 나도 동행을 했다. 문고원 형이 차마 개런티 얘기를 끄집어내지 못해 고심하는 것 같아 내가 나서자 눈치를 챈 이태원 씨가 앞질러 개런티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걸요. 공연 예술제에서 받은 지원금 그거 몽땅 다 준다 해도 모자랄걸요? 했다. 그리고 박철호 씨는 훗날 얼떨결에 캐스팅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 이럴 테면 모처럼 문고원 대표로부터 출연 섭외를 받았고 전화로 노하기가 미안해서 정중히 사양이나 하려고 대학로에 나와 문고원 형을 만났더니 당장 대본을 안기면서 출연자로 인정하는 양 설쳐대는 바람에 그만 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뜻이었다. TV 출연으로 늘 바쁜 박인환 씨는 어쩌다 짬이 나서 우리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다니 극단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행운이었다. 그랬는데 토스카인 서울의 연습이 막 시작될 무렵에 내가 그만 간암 판정을 받았고 1차 색정 시술까지 받게 되어 술을 못 마실 입장이 되고 말았다. 연극 토스카인 서울의 공연이 끝나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도 또 한편의 눈물겨운 비화가 연출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그 연극이 좋고 볼만하다는 평은 들을 수가 있었는데 흥행몰이가 되지 않아
개런티 청사를 앞두고 문고원이 그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배우들을 섭외할 때 나는 동인극단 체제밖에 몰라 출연 계약서를 쓸 줄 모른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 말의 함의는 이번 연극으로 돈을 벌게 되면 함께 나눠 가지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배우들은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 개런티 연극에 가깝다는 것. 하지만 제작자 문고원 입장에서는 최소 한해 체면치레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풀려날 수 없는 일이었죠. 토스카인 서울의 입장료수 입은 보나마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현장에 없었기에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문고원은 꼬깃꼬깃 몇 푼씩의 돈을 봉투에 담아 박인환, 박철호, 이태원 앞에 미안하던 말과 함께 내놓았답니다. 그때 박인환이 허허 웃으면서 우리 세 사람은 이미 결정한 일인데 우리들의 개런티는 이 작품이 앵콜 공연될 때나 받을 테니 이 돈으로 어린 배우들에게 나누어 주시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도로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니까 문고원이 만든 연극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해한 일종의 신화와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 형이 가시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신 그런 신화를 창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뮤지컬이 대세던데 서연수연 씨가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오페라는 인체야말로 최상의 악기라는 전제하에서 음악의 예술성을 극적 구조에 싣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겠고 뮤지컬은 간단히 대중음악극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해둬야겠군요.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애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는 대학로 청년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